프리랜서 전성시대. 아마 최근에 일을 하시는 퇴직자들, 특히 그중에서 어떠한 끈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일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현재는 프리랜서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 같고요. 특히 베이비 부머들에게 다가온 평생 현역의 기회는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사임 트렌드,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은퇴는 늘어나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 공급 속에서 대사임 트렌드가 발생을 했고, 그 사이에서 또 속사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워라밸을 중시하고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현역을 강조하는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기업마다 전문성을 갖춘 중간층이 소멸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평생 현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실제로 필요하고 그 속에 어떠한 것들을 기업이나 현장에서 요구하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현역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비 부모인 경우에요. 이제 갓 퇴직하신 분들도 포함해서. 그러면 첫 번째는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연한 소통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디지털 활용이 있어야 합니다. 뭐 너무 뻔한 얘기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자신이 하던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위 임원이나 상급자의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퇴직하면은 그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나 이런 레벨이 되면 관리직이기 때문에 어떤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어떠한 역량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을 튜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면 그것을 가지고 현 자신의 수준을 낮춰서 곧장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느 정도 임금이 좀 적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본인이 탐탁하지도 않고요. 또 어느 정도 성취하신 분들은 더 그 상태가 그대로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대기업의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실제로는 현재 1인 기업이나 이런데요, 그곳에서 뭔가를 지향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미스매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도와 착각들은 저도 고스란히 그런 경험을 충분히 했었고요. 이런 쉼이나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학습하는 시기가 필요한데, 학습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탄탄히 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경력이 플러스가 돼서 새로운 발돋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마치 우리가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학교 과정을 마치고 인턴십까지 마치고 취업했던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보다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전반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기술에 대한 학습, 특히 잘하던 것, 좋아하던 일,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에서 한 10군데 인더스트리를 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닐슨이라는 곳에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싫어서 회피했다가 한 퇴직 후 5년, 7년 지나서 다시 이쪽에 이제 역량이 있음을 알고 하나, 둘 배우면서 지금은 뭐 5년에서 거의 7, 8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일단은 큰 조직들에서 뭐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를 돌이켜 보면은 그 과정까지 제가 잘하던 부분이었고 좋아하던 일이었고, 특히 사람을 만나면서 무엇보다도 시니어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현장의 지식을 돈 받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지금은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찾는 것, 그곳에서 전문성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전문성 강화 영역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IT인 경우에는요, 놀라운 것들이 최근에 뭐 클라우드 기술 이러면 굉장히 놀라워 보이지만, 알아보시면 학원을 통해서 6개월이면 충분히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또 알아보시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스매칭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잘하던 것, 좋아하는 것을 잘 찾아본다면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뚫을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상사가 될 수 있거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20대, 30대인 경우도 심지어 있는데요.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지만 뭐 최근의 사례에서도 내가 좀 오바함으로써 시니어로서 그분들이 느꼈을 때는 그분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너무 큰 전략이나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떠한 그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있는데 하물며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그 착오가 가장 큰 걸림돌임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요.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하던 것에 익숙하고 지시하던 것에서 익숙했지만 평생 현역을 위해서는 일단은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은요.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신입사원이 모든 것을 다 해보냐, 모든 것을 다 이해해보냐,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속한 조직의 특수 상황, 특수한 업무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해본 양 듣기보다는 말하고 물어보지 않은 것도 이야기하고 물어본 것을 장황하게 이야기한다면 역지사지로 그분과는 일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실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통이야말로 어찌 보면 전문성보다도 더 중요한 평생 현역을 위한 함께 일하는 영역에서의 중요한 자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활용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조금은 슬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팅에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퇴직 전에는 가장 어마어마한 경력, 뭐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 사장님이시고요. 뭐 어떠한 공직 생활로 치면은 공직의 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가신 분들이 단지 이 디지털 활용 기술을 익히지 못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에게는 황당할 수 있는 일을 발생시키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두툼한 어떠한 책자들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그 당혹감, 특히 MZ세대가 느낄 때는 굉장히 그 당혹감이 클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은 소통에서도 나타나는데 MZ세대나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트렌드에서는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카톡 정도가 다고요. 그것도 제 시간 안에, 근무 시간 안에고요. 그 외에 과도한 전화라든지 또는 뭐 식사를 통한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정말 구분돼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굉장한 신뢰관계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 시니어들인 경우에 저만 하더라도 당연히 예전에는 찾아뵙고 인사하고 말을 나누고 또 아니면 그게 안 됐을 때 전화를 하고 이것이 우선이었겠지만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MZ 세대는 그것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 문자나 이메일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데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두툼한 책자나 뭐 파일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대방은 아, 저분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지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는 여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타이핑을 치거나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튜브 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즘 잘 안 되지만 어떠한 장문을 한다거나 뭐 네이밍을 한다고 할 때는 리튼이라는 앱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넣어주면 인공지능 분석에서 답을 줍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한글로 변환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변환이 되고요. 지난번 몇 가지 말씀드린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파고라든지 영어도 즉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쉽게 배우면 되는 거고 전문적인 기술 부분조차도 글로벌 대기업에서 그 만들어 놓은 그 툴을 이해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솔루션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지금 시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디지털 활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도해 보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2일이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분명히 프리랜서 전성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지인께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하자 아무래도 프리랜서의 전성 시대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프리랜서 전성 시대는 이미 수년 전에 왔는데 그것을 이제서 알아차렸다면 시대에 둔감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조차도 굉장히 둔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지금 발로 뛰시는 분들은 그 조직의 빈 공간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5년에서 10년 된 그런 경력자들이 비어 있고 그분들은 더 큰 여러 가지를 해야 하고 그렇다고 초년생들은 또 이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유연한 소통과 디지털 활용 능력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평생 현역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